네, 안녕하세요. 셀러왕 곽투팔입니다. 오늘은 11번가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11번가를 지켜봤는데 얘네가 도산할 수도 있겠다?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좀 폭넓게 해드릴게요. 일단 11번가의 수수료는 너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카테고리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테고리 찾는 법은 스마트 스토어, 옥션, 지마켓, 쿠팡 다 똑같아요. 그냥 들어가서요. 무좀 양말을 쳐봐요. 양말이 나오죠. 잘 팔리는 제품을 클릭을 해봐요. 그럼 상단에 홈 패션 좌파 양말 보이시잖아요. 이거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여러분들이 잘 팔리는 제품 보고 따라가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11번가에 대한 생각은 수수료 봐보세요. 13, 뭐 20%까지 있어요. 너무 비싸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5%면 되는 걸 11번가에서는 20%까지 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가가 높아지고 이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11번가가 내놓은 게 이런 할인 쿠폰 구조잖아요. 엄청나게 제품을 할인해 버리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불어 이제 뭐 쿠팡한테 밀리고 스마트 스토어한테 밀리고 알리한테 밀리고 이러면서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채널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11번가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11번가 수수료 계산하는 거 알려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계산기는 역시 카페에 올려드릴 거고요. 받으실 분은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한테 메일 보내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결론. 지마켓 옥션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구조가 똑같으니까 말이에요. 이제 쿠폰 부담률이 아직도 얘네는 15%일 거예요. 지마켓 옥션은 이 쿠폰 부담률이 20%를 올렸죠. 과거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되시고요. 판매가 있고 원가 있고 배송료 있고 무료 배송은 고객이 돈을 내는 거라서 이 배송료가 비용이다 말씀드렸고요. 이 수수료도 여러분들 확인하신 다음에 넣으시면 되시고요. 판매가에 곱하시는 겁니다. 할인된 금액에 하는 게 아니고 판매가에 넣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할인 쿠폰율이 15%야. 그러면 판매가에서 15%를 곱한 쿠폰 할인액에 쿠폰 부담률 15%를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도출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가격 비교 수수료 Y로 바꾸면 요 2%도 부과가 되더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총 비용 도출되고 이익액, 이익률 도출되는 방식입니다. 즉 무료 배송인 경우에는 제품의 원가, 배송료, 카테고리 수수료, 쿠폰 할인의 15% 부담, 그리고 네이버 수수료까지 들어와가지고 비용 구조가 세팅되는 상당히 고율의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료 배송인 경우에는 다 똑같지만 배송비를 제외한 배송비의 3.3%가 비용으로 환입되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카테고리 수수료, 할인 쿠폰, 배송료, 네이버 가격 비교를 다 따져봐서 판매가를 세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번가에서 판매하는 게 매력적일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번 연도의 최대 사건 TMF 사태 기억하시죠? 정산을 못 해줘서 망했어. 근데 최대 수혜자가 11번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과연 오래 갈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투명하게 보지 않습니다. 11번가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가 많은데 이게 오래 갈까? 라는 거예요. 결국 저는 네이버랑 쿠팡의 양강 구도로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11번가가 좋다라는 기사는 일시적인 반사 이익이거나 매스컴들한테 협찬을 줘서 기사를 쓴 게 아닐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셀러들의 움직임이 일단 심상치 않아요. 뭐 해킹 사건도 있었고요. 대부분 얘기하는 게 11번가 매출이 너무나 빠진다. 왜 이러냐? 나도 그래요. 왜냐? 11번가를 찾는 고객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 봐봐요. 매출이 반토막 이상 났다니까요. 저희도 그래요. 그런데 11번가에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수수료도 비싸고 얘네가 어떠한 가치를 고객이나 셀러한테 주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그래서 플레이를 하는 거를 사실을 조금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 옥션 지마켓, 알리익스프레스 요 정도가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다들 셀러분들 얘기하는 게 수수료 너무 비싸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제가 얘기하는 건 도산의 냄새가 납니다. 저는 뭐 빠른 시일 내에 11번가가 무너질 것 같거든요. 뭐 제 예측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느낌이 옵니다. 팀F 때도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팀F 연쇄도산 우려된 이유 막 적었어요. 근데 이번에 알레츠 터졌죠. 알레츠 기억하세요? 얘네도 지금 먹튀했어요. 그만큼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채널들이 계속 망해가는 추세인데 11번가가 이거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거지. 이거 진짜 레전드 사건이었죠. 진짜 악마들이야 악마. 어떻게 이렇게 먹튀를 할 수가 있지?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경쟁력 있는 채널, 소비자가 꾸준히 살 수 있는 채널에 여러분들의 제품을 팔고 키우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봐봐요. 팀F, 알레츠 그리고 실버가의 공통점은 쿠폰을 난사를 한다는 거예요. 쿠폰 봐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많은 할인을 했었다고. 결국 이러한 할인 구조는 본인들 회사의 이익률을 깎아먹는 행위예요. 근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제품이 안 팔리니까 그런 건데, 제가 이거 쿠쿠밥솥 이거 거의 50만원 가까운 거를 알레치에서 38만원에 산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사고 몇 개월 뒤에 그 미정산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운이 좋았죠. 봐봐요, 막 50만원 40만원짜리인데 알레치에서 38만원에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과도한 할인을 하는 채널은 결국 건강하지 않은 채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11번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가격 비교 붙이면 자기들 돈 들잖아요. 그런데 쿠폰 할인까지 해. 이것도 자기들 부담이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익률을 제가 다 따져보니까 11번가에서 제품이 판매됐을 때 얘네가 가져가는 게 2에서 3% 수준의 매출 이익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로 뭐 직원들 인건비나 낼 수 있겠냐고. 적자일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파산한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패턴이 유사한 것 같고, 이게 왜 11번가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쟁에서 밀려서 할인 판매라는 악순환 구조가 정착이 되어버린 거지. 이걸 타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11번가 위험하다. 팀F 알레츠의 패턴을 11번가가 왜 따라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하나만 사실 물어보면 되죠. 여러분 요새 11번가 쓰세요?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물건 사잖아요. 알리나.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너무 박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감사보고서나 포괄손익계산서 다 뜯어봐도 적자예요. 계속 적자고. SK 플래닛 등 자회사가 성장 가도라고 이런 기사가 나오지만 잘 뜯어보면 어쨌든 순손실이라고요. 이 순손실의 금액이 줄어들어도 어쨌든 적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테지만. 그래서 이 SK 스퀘어가 11번가를 지켜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고객들이 다시 돌아올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조건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은 스마트 스토어보다 이익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런 게 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뭔가 저는 11번가가 불안해 보여요. 정산주기 관련해서 빨리 준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뭐 우리 걱정하지 마라, 좋은 플랫폼이다 이런 식으로 자금 관리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차플래닛 쪽에도 얘기가 안 좋긴 하고요. 제가 아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역에서 광명으로 이사하고 퇴사자도 많아지고 좀 아쉽죠. 어떻게 보면은 최강자였잖아요. 이 회사 막 고려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엘리트들이 간 회사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가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 셀러 생활을 하는 밑바닥 친구들을 많이 뽑아야 되는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쿠팡이나 네이버나 11번가 직원이면 진짜 밑바닥에서 셀러 생활한 사람들을 요직에 앉혀야지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 그게 좀 아쉬워요. 우리나라 회사는 학력을 너무나 따지니까 좀 아쉽고, 데이터 보면은 이게 스마트 스토어거든요. 19년부터 23년까지 월별 시계열로 제가 뽑아봤어요. 상승 추세야. 계속 올라가요. 쿠팡은 폭증이에요. 데이터가 보여요? 지금 더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움직임이에요. 솔직히 11번가 보면은 계속 추락세인데 최근에는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장의 흐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력이 없다면 무조건 스마트 스토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쿠팡, 그 다음에 알리, 이런 순으로 가장 캐파가 큰 채널, 소비자가 많은 채널에서 플레이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셀러 생활에 익숙해지면은 결국 나머지 채널 다 똑같거든요. 11번가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1번가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미래가 잘 안 보입니다. 뭐 슬프지만 시대의 흐름 아닐까요? 어쨌든 뭐 11번가 수수료 계산기는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받으실 분은 받아보시고요. 이제 제가 11번가, 진마켓 옥션, 알리익스프레스, 쿠팡 로켓크로스, 쿠팡 마켓플레이스 싹 다 수수료 계산 어떻게 하는지 올려드렸어요. 먼저 손익을 따지시고 돈이 남는 장사일 때 온라인 사업을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픈을 해드렸고요. 하나씩 채널별로 어떻게 접근하셔야 돈을 벌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 경험을 토대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소싱, 가격관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일단 도움되는 재료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셀러왕 곽두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